2023년 5월 19일입니다. 좀 전에 단톡방으로 이제 베프와 베프들 단톡방으로 우리 베프 한 분이 그 박미옥 그 과장 형사 박미옥 그분이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신 거 보이는 라디오 그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 매체에 서 인터뷰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고 또 활발하게 또 인터뷰도 하셔서 다행입니다. 제주도에만 계셔갖고 이게 좀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다음 주에 녹음할 때 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기영 고향에서 이제 이걸 동거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동거녀라기보다는 어쨌든 피해자를 살해하고 또 택시기사도 살해한 두 명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기영이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생각했고 특히 그 택시기사분의 아내분은 택시기사분의 아내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분개하시고 울먹이셨다고 합니다. 재판부도 역시 이런 인면수준의 대단히 잔혹한 범죄고 결국은 그 여성의 시체는 결국은 찾지 못했죠. 결국은 그 이기영이 여러 가지 일종의 거짓말과 경찰들 일종의 속이고 골려먹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이제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사실은 웃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본인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어떤 법정에서라도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3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기영의 가족, 이기영의 조부, 그 근처에는 파주 쪽에서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꼴랑 3천만 원, 최소한 1, 2억이라도 형사 합의를 했으면은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셨겠지만은 최소한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데 꼴랑 3천만 원이면 아마 그냥 법적으로 대충 그 정도 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쇄살인으로 아니면 연속살인이든 아니면 두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럼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이죠. 근데 이게 무기징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 사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에 다른 어떤 판례를 봤을 때 연쇄살인 그리고 이 정도의 급의 경우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된다. 물론 판사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기징역, 종신형을 고려할 정도라고 했지만은 그럼 이게 누가 어떤 게 문제냐? 수사에서 문제냐? 아니면은 검사 쪽에서 문제냐? 아니면
판사들이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뭐 판사들은 이 두 사건을 이 동거녀와 택시기사 사이에 연결성을 보지 않은 거예요. 단독 사건 두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이기영이 뭐 사이코패스네요.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반사회성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이 같은 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범죄는 없었느냐. 혹시 그 중간에 뭐가 없었느냐. 동기적 측면에서의 어떤 범죄 동기의 구증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사실 제가 이 사건, 이기영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될 때 지속적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수사에. 왜냐, 애초에 이 사건은 다른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성이 신고에 의해서, 그 여성이 시체를 발견함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사건화가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CSI의 출동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어떤 증거의 취득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공간에 가족, 이기영의 부모, 모친 이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 보존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증거들이 일부 소실된 것이 아닐까. 사실 거기에 이 동거녀 말고 다른 어떤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고 하면 이기영은 결국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 당시에도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몇몇 언론에서 초기에 그 현장 확보라든가 현장에서의 증거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몇 번 했지만 그게 어떤 거가 연결됐는가는 경찰들이 언론이 추적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찰도 그거는 스스로 고백하진 않은 거고, 가장 이제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수사를 시작했어. 수사를 그리고 이 검찰로 송치해서 재판을 했어. 그 재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1심, 2심, 3심 결론이 났어. 그럼 그 다음에 이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기소가 적절했는가?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참 아쉽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찰은 수사해서 송치하고 유죄 판결 받으면 땡.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건처럼 유가족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아니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건 이기영은 이거는 연쇄살인 혹은 이거보다 더 아니면 다른 여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뭔가 이렇게 찾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 라고 하면은 뭔가 그것을 누가 체크해 주느냐. 내부적으로는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수사팀이 최선을 다했겠지. 근데 그 수사팀이 최선을 다한 걸 누가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연쇄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살인 사건 아니면 이런 사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객관적인 검증 절차라든가 문제 제기 절차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 즉 말하자면 지연된 정의도 정의가 아니듯이 이렇게 미흡하고 어느 정의도 사실은
정일 수 없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바입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도 이기영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촘촘하게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재판 과정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검사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더 극복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2심, 3심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뒤에 이기영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구생을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구미 3세 여아 사건, 오늘 뭐 김현정의 뉴스쇼의 뉴스쇼라고 뉴스쇼에서 탐정 손수했는데 구미 여아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칭은 이미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석씨가 아니라 석씨의 딸이 지금 20년의 형을 받아서 자신이 딸로 알고 키웠던 아이, 그 사체로 발견된 아이를 에 대한 책임은 이미 지금 징역 20년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미 여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정확한 네이밍이 아닙니다. 손소 변호사가 뭔가 착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히 이 문제 제기돼야 됩니다. 즉, 그 죽은 아이, 사체로 발견된 아이에 대한 그 살인은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히 말하면 살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기치사 아니면 뭐 이렇게 되죠. 죽게 만들었으니까. 살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으로 살인으로 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딸이 지는 적고, 문제는 지금 이 석씨 즉 말하자면 어딘가 모르게 지금 빼돌려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실은 DNA상으로는 딸의 딸이죠. 그리고 죽은 아이는 사실은 친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딸인 줄 알고 사실은 죽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사체 은닉 미수와 유기가 아니라 이제 미성의 약취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착각하고 손소변호사가 크게 말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뭐 문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청취자들이 그 말씀 드려봅니다. 손소 변호사도 이걸 뭐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부른 건 아닐 거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형사 사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5번 한 거죠. 1,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에서 고등법원에선 무죄, 대법원 무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댓글도 달리고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초기 수사의 미진. 근데 초기 수사의 미진은 실제로 이럴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 처음에 이제 DNA 부분에서 발견됐고 나서 봤을 때, 그때부터 뭔가 이거 DNA가 이상하다? 그때 그러면은 더 이 FM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가서 압박을 하면, 자백을 압박을 하면 그때 뭐 그냥 대충 이 진실을 말할 거다라고 착각을 했겠지만은
경찰이. 결국은 석 씨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자신이 무고하다고, 자신 낫지 않았다고만 했어요. 결국은 증거를 찾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그게 검사든 경찰이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은 단지 DNA 뭐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하지만 DNA만을 가지고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DNA를 보강하는, 그러니까 DNA도 역시 보조 수단이고 다른 형태의 수사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다양한 형태의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때 뭐 누가 왔다 갔다 했다, 그때 뭐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간접적인 증거. 근데 간접적인 증거가 단지 그 부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다 알려진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동기의 문제. 이 석 씨가 그럼 왜 그랬을 것 같니? 그럼 동기를 입증하는 데에 조금 더 충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이 수사는 동기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역시 DNA만 가지고 방증 몇 개만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동기를 못 찾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증거가 직접적인 게 있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동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기가 입증이 되고 동기가 확실히 확보된 다음에 라고 하면은 DNA만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입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아니면 판사들의 저는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판사들이 개판이다, 막 전 뭐 DNA가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저는 판사들을 욕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법원의 대법원과 두 번째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두 번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범죄에 있어서의 동기를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증거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동기와 증거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테믹한 수사 방법과 증거 입증 방법을 경찰은 지금 못 찾은 겁니다. 아니면 검찰도 그 부분은 실패한 겁니다. 이게 명확한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건 그런 거예요. 구미경찰서의 초기 수사와 뒤에 증거를 찾는 것이 뭐가 잘못됐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게, 제가 초기에 그 이승원의 명랑지사에서도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분명히 구미경찰서에서 뭔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만 뭐가 좀 캐치가 됐으면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근데 과정에서 보니까 경찰이 좀 허부적거리고 딱 보기에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그러니까 석 씨는 입을 닫아버리고 변호사라든 다른 사람들이랑, 아니면 그건 본인의 권리입니다. 내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난 안 해서, 자기 부재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자백해도 되지만 본인이 자기 죄를 부재하는 경우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대 사법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할지언정 그거를 깨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사의 몫입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석 씨가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도덕이 아니라 현실 재판의 증거와 동기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과 검사가 증거를 찾는 만큼 이 사람의 동기를 찾기 위해서 뭘 노력을 했느냐. 결국은 이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동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거냐? 그럼 기소가 제대로 된 거냐? 그럼 기소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증거도 저 정도고 이 동기도 이상한데? 라고 했으면은 검사는 기소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소, 아니면 중지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맞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DNA 문제, 그러니까 꼭 DNA만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다. DNA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DNA는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문도 마찬가지다. 지문도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것은 그걸 가지고 현장을 재구성해서 동기를 재구성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지, DNA만 가지고 딸랑 유죄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어떤 그 형사사건에서 동기는 뭐냐? 딱히 동기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다룬 부분은 없습니다.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모티브와 다릅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추적하는 것도 역시 수사기관과 검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확보되면은 실제로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소위 말하는 형사사건에서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아니면 이 동기를 찾는, 행동 증거의 동기를 찾는 매뉴얼이라는 것들은 제대로 구현되지도 않았다. 뭐 며칠 전에 무슨 관련된 무슨 수사 탐사 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프로파일링이냐? 프로파일링과 CSI를 헷갈린다. 스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스카스 보니까 옛날 오래된 인텐트의 어떤 조금 더 진화된 모습, 또는 범죄 행동의 단위 분석, 자료의 축적, 이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로파일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 분석의 또는 범죄 분류의 발전인데, 그 분류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이, 그 정도만 가지고 20년 전에 프로파일링에 무슨 뭐 교과서 나온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론 저도 대충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조금 실망했다. 근데 그 실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옛날 사건 가지고 그렇게 분석 프로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십시오. 결국은 범행 동기를 못 찾아갖고 구성을 못 해갖고 무죄 났어요. 이기영 건 어떻습니까? 범행 동기가 뭡니까? 이기영의 범행 동기가 뭡니까?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접근하지 못했잖아요. 1과 2 사건은. 심각한 자기 반성,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에. 이게 무슨 뭐 재판부가 잘못했다, 이걸 가지고 뭐 그러고 이대로 어떻게 되냐, 그런 난이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본인들이 한 수사 기록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 검찰도 마찬가지다. 근데 검찰은 뭐 사실 이거는 지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허부적거리면은 사실 이것은 아쉬움이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수천 건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야동인데, 이건 야동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스노우필름 수준이죠. 아청법 위반으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이른바 이제 유튜브를 통해 노예를 구한다. N번방의 조주빈과 비슷하죠.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 이것도 하이브리드 연결된 거죠. 조주빈의 그것과 우울증 갤러리, 이게 또 합쳐진 굉장히 다양한 변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치밀하고 꾸준하게 범죄 분석을 해내야 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계속 변종이 나오고 범죄자들은 그 수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근데 모를까요? 자, 인스타그램 DM으로 반말로 한 경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어떤 저 카페 같은 데에서 DM이 왔어요. 야야 누구야? 경찰 아저씨 연락 줘 라고 한 겁니다. 이름 부르가.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행원이에요. 20대 성인이에요. 성인 여성한테 갑자기 반말로. 근데 또 그 경찰이라는 애도 무슨 뭐 5, 60대 애가 아니라 기껏해야 30대예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DM을 받으면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새끼야?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차단했는데 무슨 번호를 찍어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거의 반말로. 근데 경찰인데 왜 차단했어? 너 이 휴대폰 실 때문에 CCTV 보고 연락을 하는데 추석해라. 너 저기 용의자 될 수 있고 뭐 추석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압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DM으로 반말 찍찍하고 그걸로 보내갖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건 굉장히 또라이 새끼는 또라이 새끼. 30대고 40대 정도 경찰이라고 하는데 요즘 30대 40대 경찰 애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얘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뭐 누가 꼭 정중하게 하라는 건 아니죠. 뭐뭐라고 부를 필요 없죠.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경찰서 누구누구인데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 이 정도도 못하나요? 반말로 찍지. 야, 나 경찰 누군데, 야, 연락 줘.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을 다 욕먹이는, 아이고, 참, 이런 또라이들이 경찰인이 참 갑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경찰 소속 직장인이라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SNS 메시지를 접근한 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맥락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카드사 개인정보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장 청구하라고요. 즉 쉽게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죠. 쉽게 해서 하려고. 누구는 쉽게 수사하지 못해서 안 합니까? 쉽게 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생겨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심각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질적인, 그러니까 좀 이런 그 필요한 질적인 어떤 상향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